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최근 경기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이제 대상승의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만간 한 2, 3개월, 만약에 늦어지면 6개월 정도 이 안에는 반드시 상승장이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의 그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결코 이 큰 은행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좀 반등을 했고요. 자, PPI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제는 수요가 걱정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재고를 걱정해야 될 그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조업 지수도 엄청 떨어지고 있죠. 그죠? 지금 딱 하나 남은 것은 서비스 물가. 이거 하나 말고는 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연준의 어떤 그런 설문조사 방식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렌트비도 이제 하향 추세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최근에도 유가도 그 마의 70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달 CPI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내려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더 올릴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거의 다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시장은 항상 먼저 반영을 하죠. 그죠? 특히 채권은 어디에 연동되어 있습니까? 채권은 오직 금리에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인형물 채권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 라는 것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술주의 상승 시점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어도비는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도비 역시 나스닥 100에 포함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도 좋은 기업들은 항상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막 해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20년과 2021년도에 방만하게 운영했던 그런 경영을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운영비를 줄여가지고 절약한 돈으로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왔을 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노하우를 또 하나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타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비용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죠? 2020년과 2021년도는 어땠습니까? 메타를 한다고 사업을 너무 크게 벌렸죠.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NS가 부진하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메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QQQ만 보더라도 왜 현재 지금 이제 기술주의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죠? 이 다음 사이클을 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는 이미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을 했고, 그죠? 이제는 뭐죠?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금리 동결 이거를 바라보면서 나스닥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과도기에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너졌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은행주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은행주 가치주들이 떨어지면서 다우나 S&P 500은 조금 더 많이 조정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금리 인상은 끝나간다. 이번 달에 또는 5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 눈치를 보겠죠? 얼마만큼 경기 침체가 오느냐.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나스닥은 먼저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지만 않으면 나스닥을 상승할 겁니다.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이제 은행권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 그죠? 연달아 막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우, 이런 최악의 사태만 오지 않는다면 저는 나스닥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하락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렸잖아요. 그 급하게 올린 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 같은 거를 시뮬레이션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잖아요.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저는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은행권의 부실이라든지 뭐 채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과연 고민했을까요? 저는 고민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면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기면 정부나 연준이 나서서 해결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지 시장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개입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은 잘 버텨낼 것이다. 물론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자, 지난 하락 과정을 보면요. 러셀 2000이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소형주, 그 다음에 나스닥 대형주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 다우 이런 순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게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달리는 것은 나스닥 대형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 러셀 2000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해소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자, 이거는 S&P 500과 다우 지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나스닥 대형주가 금리 동결을 하면서 가장 먼저 달려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몇 주간의 시장 동향을 보면요,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을 동의하실 겁니다. 자, S&P 500 차트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최근에 이제 은행주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주가 많이 내려가고, 그렇지만 이런 빅테크 위주로 계속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은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그러면 에너지에서 빠진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은행주로 가겠어요? 은행주에서 빠진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배당주로 갔던 돈이 다시 배당주에서 기술주로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사 모으시면 됩니다. 쫄지 말고 그냥 사 모으면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모으는 게 최고의 주식 기술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 시장은 공포 상태죠. 하지만 나스닥은 계속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행주나 정통적인 배당주에서 다시 기술주로 돈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뭐 대폭락할 거다, 뭐 그죠? 잠깐 반등한 다음에 크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침체는 연준이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은행 시스템이 무너졌던가 기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폭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수요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면 뭐죠? 연준이 개입을 해가지고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할 겁니다. 생각처럼 대폭락은 절대 오지 않아요. 왜? 기업이나 은행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연준이 의도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바꿔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리만 때처럼 완전히 뭐 그냥 은행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가 떨어진 거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쉽게. 그거 뭐 돈을 막 때려 넣는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됩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오히려 조정이 올 때 열심히 분할로 계속 담아가야 됩니다. 왜 분할로 계속 담아가야 되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반등할지 모르고 행보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모아가면 돼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이 응축된 힘이 폭발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주식은 올라갈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요, 한 번에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막 1000씩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가 안 돼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계속 사 모아서 수량도 늘리고 평단도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아가야 될 시기고, 만약에 조정이 좀 더 길게 이어진다 그러면 더 사면 돼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